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임용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동소현입니다.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설명회 같은 건데요. 그 하반기에 저의 강의 전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있었던 2025년도 2025학년도 임용시험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312명, 286명, 작년에 265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어서 지원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저 합격선은 그렇게까지 달라지질 않아요. 마지노선의 합격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그 4867, 4867 똑같고 그 전해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2차에서 더했을 때 142.74. 이건 최저 합격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경쟁률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전만 해도 9.45인데 지금 8.28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임용시험을 준비하시기에 적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전국에서 32명이 선발되었는데 26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명은 장애 쪽입니다. 경쟁률 8.28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합격 인원이 이제 1차에서 33명을 그 1.5배수로 뽑았다가 그 중에서 21명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합해가지고 경기에서 21명, 그리고 부산에서 2명, 그다음에 충북에서 3명, 전북 3명, 전남 3명 이런 식으로 정말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점점 소자녀화, 저출산이 심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예전 같으면은 교통이 불편하니까 기간제분들이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는 방식을 임용을 통해서 전교사를 모셨는데 요즘에는 교육청에서 한 명을 뽑은 다음에 이 사람을 여기저기 순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를 합병시킨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대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방은 여전히 임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기댈 곳은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있어 다행인 것 같아요. 서울이 과밀해서 경기도로 나가게 되면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학교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있으면 선생님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사실 TO가 나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요. 희망을 가지고 해봐야 되고요. 자, 작년에도 부산에서 2명이 그 전해에도 2명이 났는데 올해 부산 교육감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이 몰렸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몰렸는데 또 나? 2회 연속, 2회 연속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몰리셨어요. 강호에 고수들이 모이셔가지고 합격선 자체가 71.67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경기도 항상 높죠. 경기도 69점. 작년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70점 가까운 그런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여전히 낮은 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마도 이 5명 중에 가장 마지막 점수일 거예요. 그리고 이 1등부터 5등까지 했을 때 5등 점수가 이거면은 1, 2, 3, 4등은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지는 않네요. 네. 합격선은 이래요.
그렇게 되시고 그런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이것은 뭐 출제 그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소리예요. 본인들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문제를 출제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필수?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것이 기초인가? 이런 문제들도 출제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충 60점 정도 평균이 그 정도 되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최저점은 20점, 30점도 있을 테니까 아까 같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봤을 때 60이 되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40 정도는 평이, 60 정도는 보통,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구성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본에 관련돼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공부해야 돼요. 힘듭니다. 정말. 거기다가 일본어 보통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어휘 문제에서의 어떤 한자 쓰기라든가 번역 작문 이런 것들까지도 막 해야 되고 문장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그 실력이 필요해요. 임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따로 수업을 해드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야금야금 조금씩은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저를 만난 이후부터 뭐 1년 동안에 갑자기 쑥 올라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부터 갈고 닦아온 실력에다가 나머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저를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워낙 방대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를 만나서 제 지도 하에서 효율적인 공부, 효율적인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기본 실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왼쪽에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의 분포를 보면은 저는 이런 걸 주로 하죠,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문법론 문제 25점 정도 나왔고 A, B 합쳐서가 아니라 A형에 대해서만 100%를 놨을 때 얘기예요. 100%,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100점 만점 맞죠? 더해보면 그렇죠? 그랬을 때 문학이 너무 쫄아들었고요. 그리고 독해 장문 번역은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교육과정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 이론이 문법론보다 조금 적게 나왔네요. 그리고 담화 경어가 들어가서 이것까지 문법이라고 치면은 문법 쪽에서 거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B형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문법론 20으로 높아지죠. 교육이론 20이고 그리고 어휘 20 어휘는 15네요. 그 다음에 담화경어 여기도 있습니다. 담화경어 양쪽 모두 나와서 다 앞에 30이에요. 문학 10이고 문화 10, 독해 장문 번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육론하고 문법 쪽이 가장 많아요. 그쪽을 놓치면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A, B를 이렇게 합쳐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과 남색 선이 높잖아요. 이 두 가지 이외의 것들은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 실력 여기서 드러납니다. 독해 장문 번역에서 기본 실력 세신 분들이 훨씬 유리해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문자 표기 말고 지금 음성 의문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너무나 희한하게도 처음으로 음성 의문이 안 나왔어요. 문자 표기 안 나오는 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음성 의문이 안 나와서 올해는 여기다가 아마 음성 의문이 들어가게 되고 어디서 점수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뭐 문법에서 잘라가겠죠. 아니 문자 표기를 음성으로 바꾸거나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분포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시는데 교육 이론은 여러분께서 책 보고 교육학도 수업 들으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법은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법이라는 대상과 임용시험에 나와 있는 문법이라고는 대상 자체가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JPT 점수 굉장히 문법 잘 나와. 뭐 일본어 뭐 능력시험 JLPT 문법 영역 나는 만점이야.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임용시험의 문법 문제를 잘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별력도 큽니다. 다른 것들은 딸딸 외워서 일본 문학 같은 경우 정말 많이들 안 틀리세요. 안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 문법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은 쑥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남들이 안 틀리는 거에 나만 틀리면 또 그게 더 치명적이긴 해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갑시다. 독해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단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문법 이론하고 그 교육 이론이 거의 절반 가깝다. 작년에 나온 것 중에서 교육 이론은 피어 레스폰스 나왔는데 이 피어 레스폰스 같은 경우는 좀 신종 어떤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에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책 가지고 좀 보는 것보다는 최신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교육검정 시험에서 나오는 최신 문제집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공부를 시켜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반기 강의에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문법에서 복문의 텐스하고 판단 모달리티에 관련된 거 나왔었습니다. 이런 게 JLPT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시면 문제 푸시기가 힘들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세부 내용을 다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에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서술식 문제 안에 있는 기입식 문제예요. 그래서 서술식 문제에서도 아까 제가 괄호 넣기 있는 거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거 빨리 써놓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점프해가지고 빨리가 쓸 수 있는 거 얼른 빨리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내가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점수를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더해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옆에다가 뽑아놓은 건데 그런 문제가 A의 경우에서 그 기입식 8점 말고도 이 서술식 32점에서 10점이나 있더라고요. 얘네들을 다 합치니까 10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답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36점 중에서 12점이라고 한 점수가 기입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합쳐가지고 80점 만점에서 34점은 괄호 채워 넣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빨리 점수를 얻고 그런 다음에 생각을 정지해서 서술식 답안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는요 새롭게 출제된 거.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 지금 기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네 문제 A형에서 네 문제 PR 레스폰스나 정정 피드백이나 그다음에 오니기리 액기뱅 같은 경우 교육과정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신출제고요. 이렇게 네 문제가 있었고요. B형에서도 세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루브릭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화 분석에서의 귀기대 행동, 듣는 사람의 청자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다도에 관한 것도 새로 나왔습니다. 문화에서 나온 적 없었거든요. 센노 리큐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출제가 됩니다. 임용은 해마다 시험 문제를 어떤 걸 새로 낼 것인지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서 너무 지엽적이지 않은 것들, 중요한데도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있으면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면은 또 제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는 빼버려요. 그래서 좀 어쩌라는 건지 저도 모의고사 만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 넣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은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의고사와 똑같지 않더라도 응용을 했을 경우에 맞출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내가 내드리는 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최근에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신출제되어 있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신 교육 이론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출제에서 루브릭이나 그런 것들이 최신 교육 이론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6모에 낸 세파르도 2년쯤 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었죠. 이런 것들이 최신 교육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귀기대 행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귀기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 분석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문법이 아니라 담화론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담화론 얘기
시기가 드디어 등장을 하면서 좀 문법 영역뿐만이 아니라 담화 및 회화 분석 이론까지도 우리가 폭을 넓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해력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어휘력은 다소 쉬운 문제가 나오면서 약화되었고 변별력을 주기가 힘들어서 컷이 상승할 거라고 제가 예측했는데 역시 10점 정도 컷이 상승하는 굉장히 기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좀 어려운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미 6월까지 벌써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죠? 지금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6월 거의 끝나가죠. 우리는 1월부터 4월까지 14주 또는 15주 동안 전 영역 기초를 다져요. 이것은 제 이론서를 가지고 합니다.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고 이거 뛰어드시는 분 있는데요. 저 이거 하고 오시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 안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제 커리큘럼은요. 다 아는 것 같고 왠지 책이 있으니까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을 꼼꼼하게 밟으셔야 이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제가 기출 강의해드리는 거를 반복학습과 응용을 통해서 이겨내실 수 있거든요. 이거 안 하고 들어오시면 너무 힘드실 겁니다. 정말. 그런데 그러면 또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금방 또 기출 후반기 시작하는데 이거 다시 들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올해 이미 안 들었다 하시는 분은 이제 와서 이거 듣다가 하시는 것보다는 기출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아보세요. 제 기출책이 이 이론서하고 똑같은 챕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못 푸는구나 하면은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이제 각계격파듯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원래는 커다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지금은 바빠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출분석 전반 강의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하면은 이제 끝나고 당장 다음 주부터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학 쪽을 강조하고 또는 문법 강조를 하면서 이제 한 5번 정도 여러분에게 첨삭 시험을 드려요. 첨삭 시험 문제를 드리고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은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모두에게 공유하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쪽을 강화하는 그런 수업을 7, 8월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10주간 이루어지는데 10주간 내내 모의고사 보는 것은 아니고요. 3주 정도는 다시 한번 1년 내내 했던 것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7주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치고 매번 채점해 드립니다. 인강분들은 선착순으로 하시면서도 또 룰이 있어요. 격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법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법 강화 코스를 이미 4월과 5월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해서 토요일 날에 했거든요. 7차시까지의 강의가 있을 테니까 혹시 이거를 듣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문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라도 들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주간의 그것 중에서 여러분께서 문법에 대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서 좀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특강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제 7월에 5회에 걸쳐서 7월하고 8월 중순까지 갑니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걸쳐서 최신 교육 이론에 관련된 최근 자꾸만 루브릭 나오고 뭐 세파로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특강을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이것은 정규 코스 수요일 말고 토요일에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이때에는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좀 수업을 함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좀 상의를 하시거나 얼굴을 좀 보시고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너무너무 중요한 모의고사 별 3개 드려요. 별 3개 드립니다. 모의고사는 꼭 치세요. 모의고사는. 그런데 기초가 안 닦여지신 분들은 치실 필요 없으세요. 내년에 보실겠다. 나를 올해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에서 보신다면 봐도 괜찮고요. 모의고사를 치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서 내가 이 시험지에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못하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이런 면에서는 또 들어도 괜찮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앞에 부분이 다 차근차근 닦여져 있지 않으면은 저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점수가 쑥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없습니다. 이걸 다 밟아야지 되게끔 제가 다 짜놨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론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론 강의는 이미 지나갔고, 자, 이제는 기출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이론 강의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강의에 지금부터 뛰어드시게 되면은 제가 드리는 각종 부교재를 잘 챙기시고요. 이론 강의에서 드렸던 것도 있지만은 새롭게 드리는 게 훨씬 많아요. 이론 강의에서보다 이 기출 강의에서 부교재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이론 강의는 제가 책하기도 바빠가지고 프린트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할 때 아니고서 잘 안 드리는데 그 프린트를 다 이 기출 강의 때 드리거든요. 이 부교재를 각종 정리해서 드리니까 이것을 보시고 1대1 첨삭에 대해서 직강생들은 모두 참여하시면서 인강생들은 선착순으로 하되 너무 몰려 있을 경우에 그 지난주에 하신 분은 이번 주에 못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몰리지 않으면은 매번 해도 괜찮게끔 할 거예요. 그때 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그 기출문제를 꼭 보시는데 지금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기출문제집에 문제가 다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당연히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굳이 이거를 내가 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뭐 싼 건 아니지만 5만 원쯤 하나요? 아무튼 근데 그 돈을 드리지 않고 아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저는 이거 만들 때에도 제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답안을 쓸 수 있게끔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답안을 쓰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인출이 되게끔 제가 구성을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제가 이 문제들을 다 뜯어가지고 그 종류별로 묶고 그 종류별로 묶은 것도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구상에 따라가지고 배열을 한 거라서 그걸 따라오시면 좋을 텐데 실제 여러분께서 그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거 꼭 밑줄 치고 외우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것을 그 시험장에서 바로 인출을 해서 답안으로 옮겨 적을 수 없다면은 그 지식은 임용시험에서 전혀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첨삭이라고 하는 것이 기출에서 후반부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매주 하나씩의 문제를 드려요. 그런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여기다가 자유롭게 쓰시는 거예요. 뭐 4줄로 쓰시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줄여쓰기 힘들기 때문에 길게 쓸 수도 있어서 일단 칸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개별적인 첨삭을 해서 돌려드리는 것도 당연히 하고요. 인강분들도 스캔해가지고 아마 데스크 쪽에서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제가 드리면은 데스크 쪽에 스캔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분들의 그 고쳐진 내용들은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우고 다 묶어서 매주 다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강의가 기출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시고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다 같이 공유합니다. 이름 지웁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특강은 5회에 걸쳐가지고 빨간 책 가지고 할 거예요. 아까 문법 특강도 저 빨간 책이랑 또 하나의 책 가지고 했는데 최신 그 외국어 교육에 관한 것은 이 빨간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콤팩트하고 짧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핵심만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빨간 책은 우리나라 임용시험이랑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버리고 그리고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세파르나 루브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지도해 드릴 거예요. 그것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주에 걸쳐서 특강이 토요일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교육 이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론서 가지고 1월하고 2월에 해요. 그 공부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기출을 풀면서 다시 한번 4월부터 또 한 달을 해요.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 또 외울 수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7월에 또 해요. 그렇게 해서 3번 같은 일을 반복하고요. 마지막으로 9월에 파이널 때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정말 중요한 교육 이론, 예를 들어 외국어 교수법 다 외워야죠, 우리가 그거. 그런 것들은 4번에 걸쳐서 1년 내내 제가 달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들여보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최신 교육 이론은 일발간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시험에 나올 법한 것을 알려드렸는데 일발간 책을 통해서 제가 강조해서 빨간책뿐만 아니라 저 빨간책에서 추구하는 시험이 일본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거든요. 이 검정 시험 문제집도 제가 구입을 해서 문제를 계속 분석하는데 거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정정 피드백 문제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정 피드백 문제를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부교재로서 드렸거든요. 드디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나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제가 이론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 빨간책에서 또는 빨간책에서 보는 그 시험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했고 VT법도 여기서 나와요. VT법이나 또 IT 리테러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책을 좀 샅샅이 보고 그런데 이 책에서도 작년에 나왔던 기키테 코오도 거기에서 나와 있는 청자 행동에 대한 회화 분석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회화 분석에 관한 것도 여기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거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서 조금 놀랐고요. 전문적으로 회화 분석 공부하신 분이 아마 출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신 이론을 보기에는 이 책이 좋습니다. 이 책은 특강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특강에는 제가 단순하게 책을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책 보세요도 있겠지만은 그 책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걸 다 제가 먼저 레주메를 만들어요. 그래서 레주메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레주메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레주메를 이렇게 여러분께 드렸을 때 여기에서 제가 드렸던 레주메 중에서 이머전 교육에 관련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작년 시험에 나와 있던 이머전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이 특강을 들었으면 그대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로 가게 된 파이널 모의고사죠. 파이널 모의고사 3주 정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 지금 좀 많이 안 보이게 일부러 했는데 보이면 좀 창피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신 걸 제가 채점을 다해서 돌려드리고 이거는 다 같이 공유하진 않아요. 이때는 다 같이 공유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받아보시고 각자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데 이거 정말 시간 많이 걸리고요. 제가 이 9월에서 11월은 진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떨 때는 45시간씩 안 자고 그냥 쭉 일하는 적도 있어요. 문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채점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미리미리 만들어 두면은 좋은데 미리 만들어 두려고 해도 좀 제한이 있어요. 그 직전에 가서 좀 바뀌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것이 나올 것인가를 계속해서 머리 싸움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평가원분들하고. 그래서 직전에 바꿔서 다시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방학할 때 미리 내놔야지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고 저는 그리고 연중 내내 바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방학에도 저는 제가 대학 강의는 방학을 하지만요. 지금 대학교 애들 시험 성적 기말고사 다 채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거 육모 문제 냈어야죠. 육모 강의해야죠. 당장 특강 당장 7월 말에 시작할 거죠. 등등등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최대한 제가 자는 시간을 줄여서 제가 모두 첨삭합니다. 이거를 어떤 다른 과목분들은 첨삭 자체를 외부인에게 맡기시더라고요. 어차피 못하시니까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일단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고 직강생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인강생 분들 아마 작년 같은 수준에서 15명까지 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든지 보약 먹어가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에게 맡기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요. 제가 다 첨삭을 해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일본어는 크게 이렇게 인원이 많아가지고 뭐 국어나 영어처럼 많이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아직까지는 체력이 소진되지 않는 한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답안 작성 연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강의 자체는 한 2시간쯤 써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그 문제를 냈고 답안은 이래서 이렇다라는 얘기도 설명은 해드려요. 근데 매일 오셔가지고 매주에 한 번씩, 매일은 아니고요. 매주에 한 번씩 오셔서 여러분이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이때는. 강의 시간 좀 변동됩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1시나 2시까지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다 마치시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그 설명을 2시간 정도 해드리는, 내가 4시에 끝나죠? 2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2시까지, 1시까지 아마 모든 걸 다 하시고 식사를 하러 갔다 오신 다음에 2시부터 저를 만나가지고 강의를 2시간 정도 하면서 그 10주를 이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다 분석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못 푼 문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문제, 가장 점수가 낮았던 문제를 평균적으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푸는데 내가 못 푸는구나 하면은 그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다 맞히고 나는 못 맞춰라고 하면 편차가 확 벌어져요. 남들도 못하고 나도 못하면 같이 커트라인은 깔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들은 잘 푸는데 내가 못 풀었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평균점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쪽은 등수예요. 1등부터 지금 24등까지 지금 쫙 점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름은 없으니까 제일 잘 보신 분이 2개 합쳐가지고 80점 만점에서 65점 8점 받으신 분이 있었고 제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점수가 좀 많이 나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문제가 쉬운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으나 문제가 쉽다기보다는 채점 자체를 아주 좀 조밀하게 제가 나눠놔요. 그래서 그냥 실제 시험에서는 듬성듬성하게 무조건 2점 다 없어져 라고 하는 것도 저는 1점 놓고 무조건 1점 깎아라는 것도 저는 0.5 깎기 때문에 점수가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점 여기에서 잡혔고요. 그리고 제일 못하신 분이 이렇게 14.5점까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매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에서 작년에 20명을 뽑았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들었어 라고 하면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평균점 이상 내가 올라가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을 넘겼어 라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을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것은 2차 강의입니다. 2차는 해마다 제가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절대 안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2차 강의는 1차 합격하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발표일까지 저희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제가 카페를 통해서 아마 답을 예상 답안 아니지만 아직 예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문제를 얼른 풀고 그날 밤에 그래서 답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합격선에 들어갈 것 같다,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가채점을 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합격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바로 2차 돌입이에요. 그래서 돌입을 하시되 그때부터 하실 일은 교육청 자료를 전부 다운받으세요.
교육감의 생각을 읽으시고 교육청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서 교육청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이다 면접이라든지 면접 레시피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하신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의 예상 답안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실 일이 뭐냐면은 실제로 티처 토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연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내가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럴 때 문제는 2차니까 수업 지도안이죠. 수업 지도안도 써보시고 그 수업 지도안대로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서가지고 가르치는 연습을 해보시고 동영상 찍어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스타디 조직해서 서로 의견 주고받으시고 이런 일을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팀을 꾸려요. 이제까지 한 팀당 4명씩 제가 꾸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3명으로 줄일 생각이에요.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명으로 줄여서 한 팀당 3명을 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나올 수 있게끔 아마 짤 텐데 이거는 일단 연간 샘팩 수강자 우선이고요. 재수강이 아니라 작년에 들었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부터 보통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또는 7월 이후에 이제 오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수가 되지 무조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듣다가 나 모의고사에만 들어와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셨는데 2차에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노하우 알았으니까 혼자 해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저한테 지도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접수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7월 강의부터 이제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수업 시연과 면접 대비를 한 3대2나 또는 4대2 정도, 2대1이네요. 그럼 아니다. 좀 더 많은데 면접이 2대1 정도의 중심으로 지금 수업 시간을 짜고요. 이거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저 없이 혼자서 공부하고 2차 준비를 해온 것을 제가 거의 완성품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하나 다 지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이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 수업을 받는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씩 수업 시연과 면접 연습에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격할 수 있어요. 2차에서. 2차는 다 이 정도로 목숨 걸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느슨한 마음 가지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 지도안을 쓰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안타깝게도 2차 수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 지도안을 쓰는 지역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그 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론 이 수강생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첨삭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의 지도안 접수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이때 이제 그 2차 준비를 할 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언도 있지만은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나 또는 재작년까지도 좀 폭을 넓혀서 합격자 선생님들 지금 필드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그 학교에서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모셔서 2차 시험 현장에서 작년에 내가 해보니까 뭐 이랬었어 저랬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결을 전수할 수 있도록 매번은 못 모시고요.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이분들 이야기까지 들으려면 그래서 제가 2번 이상 정도는 만나실 수 있게끔 좀 시간표를 짤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2차 강의 계획까지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반기 강의 계획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기에게 꼭 맞는 시기에 그 수업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학생분들께서 전부 다 합격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다면 다시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붙는 시험이에요. 자꾸만 여러분이 포기하시고 딴 길로 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집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시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필요한지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료 만들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강생분들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인강생분들도 메일을 통해서 제 메일 주소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연락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더운 여름이 올 텐데 콕 처박혀서 어디 스타디 카페든지 독서실이든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박혀가지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저와 함께 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